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모든 지표가 메모리 슈퍼사이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 통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반도체 시장이 정말 이렇게 슈퍼사이클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메모리 시장은 지금 다시 한번 슈퍼사이클 문턱에 서 있습니다. AI 열풍이 촉박한 HBM 수요와 데이터 센터 교체 수요가 맞물렸습니다. 그래서 D램 재고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7년 만에 돌아온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어떻게 진행되고 누구에게 가장 큰 수혜가 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 기사를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9월 반도체 수출이 22%를 넘었습니다. 역대 최대치라고 얘기합니다. 166억 달러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액은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지금 한 7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회사들은 캐파를 늘리려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슈퍼사이클의 문턱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여러 지표가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HBM 수요와 데이터 센터 교체 수요가 맞물려 버린 거죠. 그래서 2017년, 18년 그러니까 한 7년 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PC라든가 모바일 쪽에서 일어났었다면 이번에는 HBM과 데이터 센터의 교체 수요라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공급 부족이 심각해질 것 같고 따라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죠.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이것은 지표상으로나 통계상으로는 거의 명확합니다. D램 재고를 한번 볼까요? 25년 3분기 기준으로 해서 글로벌 D램 공급업체의 평균 재고가 3.3주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처럼 본다 그러면 대략 한 8주 정도가 돼야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주, SK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2주입니다. 2주 정도라면 비상상황입니다. 역대 최저치 수준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슈퍼사이클 당시에는 평균 재고 기준이 3, 4주였었던 거하고 비교해보면 비슷합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공급을 하루아침에 늘릴 수 있느냐?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제 구매자의 평균 재고는 10주지만은 이 공급사 기준으로는 지금 3.3주입니다. 아주 지금 비상 상황이란 얘기죠. 업계 전반이 7년 만에 메모리 슈퍼사이클 진입 국면에 들어갔다는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 급증의 시작은 AI입니다. 지금은 AI 시대입니다. 그래서 AI 시대 HBM이 촉발한 그것이 메모리 반도체까지 넘어온 거죠. AI 학습 및 추론에 쓰이는 엔비디아의 GPU 수요가 폭증한 거죠. 지금 오픈 AI에 샘 올트먼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치태훈 회장을 만나고 또 삼성도 만나겠죠. 이런 일들 다 이게 HBM하고 연관이 된 거죠. 그래서 HBM은 기존 D램을 적층해서 스택이라 그러죠. 여러 단을 쌓아서 지금 12단을 쌓는데 내년부터는 16단, 20단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기존 D램 생산 라인을 HBM으로 다 전환을 했죠. 그러니까 SK하고 마이크론이 가장 중점적으로 기존의 D램 라인을 HBM 라인으로 전환했죠. 그러면서 범용 D램 생산이 감소를 했죠. 상대적으로 삼성은 HBM이 지금 많이 생산을 안 하다 보니까 범용 D램 쪽에서 약간의 여유가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에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가장 큰 혜택은 삼성이 받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데이터 센터 서버 교체 수요하고 겹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 18년에 구축된 데이터 센터 서버의 교체 시기가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서버 교체에 따라서 범용 D램이라든가 ESS, Enterprise SSD죠. 기업용 SSD죠. 이런 수요가 다 겹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HBM 슈퍼사이클보다는 범용 메모리 슈퍼사이클이라는 이름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생산이 확대되는 것은 제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메모리 업체인 삼성, SK, 마이크론은 단기간 증산보다는 장기 투자 기조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회사를 단기간에 뚝딱 어떻게 해서 공급을 늘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정부의 또 관세 정책의 이런 불확실성도 이렇게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테크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발 관세 정책 등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생산 시설 투자 측면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공급을 늘릴 수도 없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고 중국 업체들이 단기간에 여기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CXMT라든가 YMTC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D램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HBM 시장을 진입하려고 여기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 구조와 기술 제약으로 인해서 D램 생산이 무한하게 확대하는 데는 어렵다는 얘기죠.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격이 DDR4 같은 경우는 6.35달러로서 연중 최고치입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가져갈 것 같고 삼성이라든가 메모리 3사가 올해 안에 DDR4를 단종을 하려고 했었는데 내년까지 생산하기로 다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고 DDR5 같은 경우 16기가 같은 경우는 7.535달러 연초에 대비해서 40% 이상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D램 가격 추가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D램 30%, 낸드 플래시 10% 인상안을 내놨어요. 마이크론도 가격 협상을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급 부족이 가격 급등 현상을 부추기는 그런 현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AI용 D램 시장이 이제 전망을 보면 이제 여기 파란색이 요게 이제 HBM이고 그 다음에 엣지 AI 이제 반도체고 그 다음에 소캠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그리고 이게 27년까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번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언제까지 가느냐? 27년의 정점이 갈 것이라는 보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25년입니다. 25년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33%인데 27년까지 53%가 성장을 할 거라는 거죠. 대단한 성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SK나 삼성전자나 지금 나오는 걸 보면 뭐 공사 기간을 당긴다든가 아니면 공사 금액을 증액을 한다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동원 KB증권 애널리스트는 삼성전자는 평택 공장 증설을 통해서 HBM부터 D램, 낸드까지 업계 최대 생산 능력을 확보가 가능해서 반도체 상승 사이클의 최대 수혜 업체로 판단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HBM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보다는 이렇게 D램이라든가 낸드 범용 메모리의 이 생산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공급 캐파를 늘릴 수 있는 건 삼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이번 슈퍼사이클의 정점은 27년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1년 이상 호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웨이퍼 투입량이 193만 장입니다. 업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 그 다음에 또 삼성전자는 범용 D램에서 낸드에서 또 원가 절감이라든가 생산 원가 절감이 가장 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이제 10월이 됐으니까 추석 쉬고 나면은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3분기 실적 발표를 할 건데 3분기 영업이익이 아마 10조 원대로 예상이 됩니다. SK 하이닉스는 11조 원, 삼성은 10조 원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제가 여러 번 방송했던 것처럼 평택 캠퍼스 P4, P5 공장 증설을 위해서 뭐 HBM, D램, 낸드까지 생산 능력을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까지 생산을 이렇게 캐파를 확대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시작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제 그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미 부족한 D램 시장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이 더 비싼 가격으로 반도체를 구매할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관세에 대응하는 무기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뭐 반도체에도 매기겠다, 뭐 가구에도 매기겠다, 의료 뭐 이런 데도 다 매기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 반도체를 관세의 무기로 사용하지 할 수 있을지 않을까 제가 글을 써놨습니다. 그것도 한번 방송으로 보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테크업계 관계자는 트럼프가 반도체 관세율을 높게 책정하면 가뜩이나 D램 반도체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이 더욱 비싼 가격에 반도체를 살 수밖에 없어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딱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러시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IT기에 반도체가 아니 들어가고서는 뭐 이렇게 생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수요가 폭발합니다. AI 서버 교체 수기, 거기다 HBM, D램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급이 제한되어 있어요. 라인을 전환하거나 장기 투자 기조, 중국 변수들, 그 다음에 가격이 급등하고 있죠. DDR4, DDR5 모두 고점을 지금 갱신을 하고 있고 슈퍼 사이클이 본격화됐죠. 27년 정점이 예상되고 삼성, SK 하이닉스가 최대 수혜를 볼 것입니다. 지정학적인 무기도 있죠. 트럼프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공급 부족 때문에 트럼프가 관세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느냐?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삼성, SK가 쥐고 있다는 사실을 트럼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뻥뻥거리지만은 실제적으로 반도체에다 관세를 매기기에 어렵다. 관세를 매긴다 하더라도 우리 삼성, SK 반도체 회사들은 그렇게 피해볼 일은 없다. 관세만큼 그만큼 비싸게 반도체를 팔면 되니까요. 하여튼 오늘은 모든 지표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9월 달에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이런 반가운 소식이 자꾸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됩니다. 긴 추석 연휴가 끝나면 반도체 시장이 또 호황을 누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